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저희 기독교의 발행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유대인의 선교 하겠습니다. 네, 3장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기독교의 발행 책 읽고 있어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 앞으로 7주 정도 더 읽을 예정인데 이게 읽을수록 정말 쉽지 않다. 제가 3장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뭔가 저자는 이제 사회학자이고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읽다 보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또 펼치시더라고요. 기존의 유대인에 대한 선교가 실패했음에도 기독교의 발흥은 달성되었다. 그리고 초창기 개종자 가운데서만 유대인이 큰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의 이론이었고요. 이 저자는 유대계 기독교는 훨씬 후기까지 기독교의 발흥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 또 그 본인이 주장하는 명제에 대한 근거들을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 용광로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필요 없는 민족이죠. 우리는 단일 민족에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사는데 이 용광로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요거를 찾아봤는데 미국 내 국가별 인종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독일계예요, 인종이. 그래서 이것도 조금 놀랍더라고요. 저는 여기 말하는 보통의 뭐 앵글로색슨족 이런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독일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 동화 이론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종족들이 들어와 있다면 결국은 이 미국 사회의 미국인으로서 이 문화와 사회 규범을 알게 되는 어떤 하나의 종족? 그런 걸로 동화될 거라는 것이 용광로 이론이에요. 이쪽으로 다 녹아들 것이다. 라는 것이 용광로 이론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 사회가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종족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 미국에도 우리나라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 뭐 폴란드계 사람들에게는 폴란드 타운이 있고 이탈리아계 사람들에게는 이탈리아 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민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말을 왜 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용광로 이론을 꺼냅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 하나의 사회에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에 동화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주로 차지하는 비율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사는 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지만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동화된 사람도 있겠죠. 그 사회에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이 뭐 더 이상 유대인의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유대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가 뭐 활성화됨과 동시에 기독교의 발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19세기에 유대인이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에게도 유대교는 종교인 동시에 민족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그 지역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유형의 유대인이 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뭔가 주변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기 기독교를 믿었던 초기 기독교 아니면 후기 기독교까지 많이 개종을 했던 사람들 중에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았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 언어여가지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그 언급이 나온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 있는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몰려드는 신자들을 수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초대교회의 신자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외국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로서 아람어는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대대로 유대 땅에 살아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그룹의 구성원 사이에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제가 박병수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은 이런 식으로 약간 변방인이었던 거죠.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변방인이었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 때도 변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은 수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을 크게 압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던 주변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초기 기독교를 택했을 수도 있고 또 문화적 연속성이 있는 기독교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과연 유대교는 기독교를 되게 배척했을 것이다. 관계가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
팔레스타인을 떠나 살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개종을 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화적 영속성이 있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실은 어쨌든 신학이나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저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반적인 이런 이분이 얘기하는 논거나 증거, 그다음에 수많은 이 뭐 어떤 연구, 이거에 대한 거를 정말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3장에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거 공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3장의 결론은 아까 똑똑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독교 발흥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거더라고요, 결론이.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들을 쭉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19세기 해방된 유대인의 행태를 살펴보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난 헬레파 유대인하고 비슷한 습성을 보였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추론하는 그 가정들을 저는 되게 흥미있게 봤거든요. 그 19세기 해방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좀 찾아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로드니 스타크 주장은 그러한데, 근데 기존에 있던 주장은, 통설은 유대인에 대한 선교가 실패했다 이거였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믿음이 완고하고 정말 그거를 우리가 깨부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 2500년 동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은 그 자기네 국가도 없으면서 항상 떠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딜 가든 정착촌을 만들고 거기에다 자신의 종교를 굳건하게 믿고 나가는 민족이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반박하는 기록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진 몰랐는데 기독교를 반박하면서 막 약간의 좀 그 수위를 넘는 기록까지 있는 거 봐서 이들은 정말 완고했고 고집이 굉장하다.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그렇지 유대인들은 그렇지 하고 들으면서도 또 루드니 스타크가 주장하는 그래도 인간인데 사회 주변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안 받고 살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읽었어요. 특히 그 헬레파 유대인과 19세기 유대인을 좀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헬레파 유대인을 너무 이제 2000년 전이고 이들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로드니 스타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19세기 해방된 유대인의 기록을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19세기 해방된 유대인은 뭐지? 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러시아에서 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게토라는 자신의 정착지에서 자신만의 율법으로 자신만의 종교를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1860년대 그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만의 그 게토라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자치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881년에 러시아 농촌에서 유대인에 대한 공격과 학살이 대거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간 것이 이제 거의 서유럽이나 나중에는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지역의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유대교고요.
네, 헬레파 유대인을 보면은 이들도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유대인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은 19세기 해방된 유대인은 시민권을 획득을 하잖아요. 획득을 하면서 종교적인 위기에 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토를 벗어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해방된 유대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주변인이 되는 걸 이제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회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고 겉에서 떠도는 듯한 느낌. 근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성을 해결하고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요. 이 19세기 해방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의 상황을 한번 보자 하고 기록들이 있는 걸 한번 쭉 살펴봐요. 로드니 스타크가. 실제로 헬라파에서도 자기만의 거점인 정착촌을 만들어요. 이 유대인은. 참 신기한 종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부유했어요. 19세기 해방된 유대인과 다르게 부유했어요. 부유한 유대인도 있었겠죠, 19세기에. 근데 거의 19세기 당시에는 정말 차별을 많이 받았고, 거주지 제한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제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유했다라고 이제 딱 결론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헬레파 유대인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기독교 2장에 보면 이들의 계급적 신분 같은 경우는 약간 중상류층이고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기독교 발흥에 기여했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은 부유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인종차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주변인으로 남았고 유대인이었지만 당시에 그 헬라 계몽주의에 포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계몽주의라고 하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 고대 그리스 철학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탈레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를 말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 책에도 보면 플라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특히나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도행전에 그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구제를 받고 헬라파에 사는 우리들 중에 가부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벌써 차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19세기에 해방된 유대인과 헬레파 유대인은 아주 처한 사항이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은 1세기나 19세기나 양시대 모두 유대인을 사회적 주변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여건에 놓이게 했어요.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들이 지키는 먹는 것부터 입고 말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면 이 개토, 민족의 정착촌을 벗어나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이고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불안정하고 불편한 마음이 많아서 돌파구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냐 19세기 해방된 유대인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들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개혁파 유대교로 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기독교로 기이를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세기
뿐만 아니라 다시 그 헬레파 시대로 넘어가면 기독교 선교사들은 친인척이 결국엔 디아스포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기독교를 선교한다라고 했잖아요. 친인척이 많은 디아스포라를 가서 선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헬레파 유대인은 아무래도 비슷한 교리를 말을 하는 그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즉, 많은 헬레파 유대인들이 기독교 발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유대교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 지역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100%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되게 신기하고 흥미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보다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히브리에 사는 사람은 이제 100만이었는데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은 여기에서 뭐 400만, 500만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4~5배나 많았다. 특히나 또 유대인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2000년이 넘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그들은 낙태 수술 이런 건 절대 안 하잖아요. 보통 보면 5~6명 넘게 낳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200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도 자신들의 수를 이렇게 늘려갔던 거. 그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죠. 지금도 이게 약간 아까 톡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근데 그들이 또 어느 정도의 이런 사회에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도 좀 많이 낳을 수가 있고 이제 유대인이 가장 유명한 건 교육에 대해서도 유명하잖아요. 자녀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히브루타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종족을 유지하는 데는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고 또 교육,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민족을 유지하려면 그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나 봐요. 그러게요. 맞아. 그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